네, 안녕하세요. 오포입니다. 2022년 8월 24일 오전 10시 27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비트코인 관련 차트 분석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현재 2,900은 지켜주고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도 2만 1,000불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일단 마지노선 자리는 지켜주고 있다고 보고요. 현재 2,950만 원을 기준으로 박스권 행보로 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241선 4시간 그 15분 차트로 봐도 15일 그 121선 기준으로 빨래줄처럼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4시간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이 361선 라인을 두고 계속해서 저점을 올리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저께 한 번 정도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내긴 했지만 요절에서 매수세가 방금 바로 들어오면서 361선 위로 올리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현재 아침 9시에는 이 361선 위로 마감이 됐다가 지금 약간 빠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 역시도 현재 저점은 계속 올리고 있다.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점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날봉으로도 한번 봐볼까요? 날봉으로 보면은 현재 바닥에서 찍으면서 이 7일선과 이 51선의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어저께 약간의 조정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결국 이 7일선을 올라타야 됩니다. 7일선을 올라타게 되면은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요. 결국 7일선에 내려오기까지는 지금 비트코인이 2,900만 깨지지 않고 또 해외에서는 2만 1,000불만 깨지지 않으면은 아직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2,750만 원입니다. 2,750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때 그 자리에서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이 매물대에 대한 자리 한번 검토를 해보면요. 2,750만 원 자리가 바로 일봉에서의 0.618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여기까지거든요. 쉽게 말해서 요 라인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은 우리가 마음 아프지만 2,750만 원까지 떨어지는 것은 하락이 아니라 조정입니다. 하지만 2,750 이상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하락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일단은 지금은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오히려 정상적인 범위보다도 0.38에서 0.5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쁘지 않은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락하는 것만 보다가 올라가는 걸 보고 계속해서 코인 올라가기 기대했을지 모르겠지만 코인은 항상 올라가면 떨어지고요. 떨어지면 올라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비트코인 2,750만 원까지는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은 김프 좀 볼까요? 현재 일단은 비트코인 김프는 2%대에서 1.9%대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비트 도미넌스 역시도 41%대에서 40.73%로 알트들로 자금이 조금 더 움직인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물량을 좀 살펴봅시다. 거래소의 비트코인 물량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약간의 예, 약간의 움직임 위로 약간 올린 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큰 물량은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가장 바닥 자리에 있다. 거래소에서 아직도 물량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누군가가 팔려는 액션은 보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음, 잠시만요. 보조지표 안 보여서요. 네, 현재 OBV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아요. OBV 같은 경우도 현재 보시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는 모습 계속해서 비트가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네, 그럼 오늘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뉴스도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요. 좀 재밌는 뉴스가 하나 떴어요. 우리가 며칠 전에 국내 증권사들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사실 무근이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실제로 증권 거래사들이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준비는 했을 것 같아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기사화가 됐겠죠. 예.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사실 무근이다. 근데 또 이거 몇 달 뒤에는 실제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코인판에서 나오는 뉴스들은 신뢰하기 좀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오늘 아침 모닝마켓 브리핑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시총입니다. 비트코인 시총은 보시는 것처럼 아직도
1조 달러를 버텨주고 있어요. 예. 비트코인 시총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총이죠. 네, 암호화폐 시총은 아직도 1조 359억을 유지해주고 있다. 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시장 리뷰입니다. 예, 현재 어떤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수치가 대폭 감소하면서 비트코인은 소폭 오른 21,500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예, 현재도 21,300불, 21,500불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수치가 감소했다는 소리는 무슨 얘기일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신규 부동산 시장이 나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부동산 시장이 나쁜 이유는 바로 금리 인상이겠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금을 주고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장기 렌트 형태로 장기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삽니다. 그런데 대출 이자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신규 주택 판매 수치가 많이 떨어졌다. 예. 그런데 재밌는 거 있죠? 예. 주택 판매 수치가 대폭 감소하면서 비트코인이 소폭 올랐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동산에 투자하던 자금들이 결국 비트코인은 약간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분석을 했네요. 네, 미국 7월 주택 판매수는 51만 천채로 전월에 58만 5천 채에서 12.6%가 급감하는 등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금리 문제입니다. 악재성 매크로 뉴스는 오히려 좋은 뉴스다. 예, 악재는 호재다. 악재에 살아, 공포에 살아 이런 얘기 많이 들죠. 예, 악재성 매크로 뉴스는 오히려 좋은 뉴스다. 미국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낮을수록 연준은 더 비둘기파적 그리고 미국 달러의 강세를 멈추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강력한 크립토 콤플렉스를 만들어낸다.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미국 주택 판매 건수가 떨어졌다는 소리는 그만큼 서민들이 힘들다는 거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쁜 뉴스가 나올수록 예? 연준은 매파적이 아니라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할 거고 그런 형태로 예, 그 기조로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 뉴스를 보다 보면 매파적 또는 비둘기파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 전쟁 때 나온 그 용어로 알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을 계속 강행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매파고요. 예, 베트남 전쟁을 빨리 종결해야 된다 했던 게 비둘기파입니다. 예, 여기서 답이 나오겠죠. 매파는 좀 더 공격적으로 뭔가를 주도하는 그 진영을 매파라고 하고요. 비둘기파는 가능하 되면은 그냥 쉽게 가려고 쉽게 간다고 해야 되나 평화적으로 그리고 그 반대적으로 가려고 하는 게 바로 비둘기파적 발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기본 경제 상식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 미국 비트코인 선물 원물 가격이 현물가 대비 3.36 낮은 가격에 거래되며 CME 비트코인 선물 출시 후 데이터가 기록되기 시작한 2000년 1월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역프리미엄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선물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현물에서 더 많은 가치 하락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만큼 덤핑이 있었다는 얘기도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인기가 없다고도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요거는 좀 재밌는 기사긴 하네요. 좀 생각해 볼 만한 기사. 이게 덤핑이 나와서 선물가가 현물 가격보다 싼 건지 아니면은 그 반대로 인기가 없어서 그런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10개 이더리움 이상을 보유한 수가 31만 4,890개를 기록했다. 그럼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 이더리움을 구매하면 개인 지갑에서 보관하세요? 아니면 거래소에서 보관하세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래소에서 보관을 합니다. 물론 해외 같은 경우는 국내보다도 개인 지갑에서 보관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예, 그래도 거래소에서 보유하는 비율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인 지갑수, 일정 물량의 코인을 갖고 있는 개인 지갑수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특정 코인의 고래들이 지갑을 쪼개기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좌라고 하면은 계좌 하나만 갖고 있잖아요. 국민은행 계좌다 그러고 국민은행 계좌 한두 개밖에 안 갖고 있잖아요. 근데 코인 같은 경우는 수백 개, 수천 개를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 있고 쪼개고 합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밑에서 열심히 쪼개기를 하고 있구나. 누군가가 지갑을 쪼개기 하고 있다는 얘기는 본인의 가지고 있는 수량을 숨기기 위한 거, 아니면 자금 세탁을 하기 위한 거, 아니면 다음에 큰 돈을 투자하기 위해 먼저
작업을 하는 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뭔가가 밑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POS 전환 이슈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호재와 악재 얘기 나오는데 뭐 셀시우스 얘기가 악재로 좀 나오고 있네요. 셀시우스는 악재적인 얘기들 뭐 고소당하고 있다, 뭐 파산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 하원의원이 토네이도 캐시 제재 반대 재무장관에게 서한 전달했다. 그럼 토네이도 캐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문제가 좀 많았죠. 그리고 뭐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수료 없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현물 거래해서 수수료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뭐 이런 기사가 뜬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등락폭 많았던 코인들, 뭐 칠리즈가 상위 1위에 들어가네요. 칠리즈가 상당히 크게 이슈가 됐었던 것 같아요. 뭐 월드컵 때문에 칠리즈가 올라간다, 떨어지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비트코인의 기술적 지표를 보잖아요. 그럼 사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일봉. 근데 그 요약을 보면은 매수 두 개, 매도 두 개, 중립 한 개에서 적극적 매도 단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거 보고 투자하시면 큰일 나세요. 하지만 우리가 방송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뭐가 있죠? 윌리엄, 뭐 MACD, 뭐 스토캐스틱, RSI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매수 사인이 들어와 있어. 이 얘기는 현재 감매도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현재 차트적으로 보면은 지금 자리가 감매수보다는 감매도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 보고 투자하실 때는요, 단순히 여기서 나오는 수치만 보고 투자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같이 보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여기서 적극적인 매도 떴는데 그날 상승한 경우가 더 많았고요. 여기서 매수 시그널을 떴는데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 시그널도 때로는 반대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4시간 주요 선물 거래에서 비트코인 강제 청산 비율을 보면요. 어저께 놀랍게도 롱보다는 숏이 더 많이 청산을 당했습니다. 총 2,800, 8만 달러가 청산을 당했는데 그 중에서 숏이 65%가 청산을 당했고요. 롱은 34%가 청산을 당했습니다. 어저께도 비트코인 움직임이 2% 이내였거든요. 그런데도 청산이 이렇게 많이 당했다는 것은 아직도 50회 이상의 고비율로 선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선물은 가능하다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현물로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하시면 선물 가셔도 돼요. 근데 내가 지금 현물에서 투자했다가 돈을 많이 잃었다. 그래서 선물 가가지고 한 방에 돈을 먹어야지 라고 가시는 분들은 무조건 잃어요. 현물에서 날고 뛰시는 분들도, 날라다니시는 분들도 마진 시장, 선물 시장 가가지고 다 털리고 오거든요. 여러분들이 가면 무조건 다 털립니다. 가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 주요 일정들 뭐 특별한 거는 없네요. 특별한 건 없어 보여요, 그냥. 그리고 오늘의 트윗입니다. 자사 운영사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전략 총괄 거백스가 얘기한 얘기인데요. 비트코인의 가장 큰 라이벌은 알트코인이 아니라 금이다. 금 시가총액이 11조 4천억인 반면에 비트코인은 4천억 달러에 불과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비트코인은 금의 시간 점유율 중 50% 이상 뺏어올 것이다. 금과 비트코인 사이에 더 많은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디지털 금이라고 가야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를 보고 비트코인이 과연 금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금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많은 물량들도 채굴될지 모르죠. 물량이 계속 공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공급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금과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보다는 비트코인이 활용하기가 또 현금화하기가 훨씬 더 편하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미래에 있어서는 금의 역할을 비트코인이 대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비트코인 차트 분석 및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